안녕하세요, 박한양군입니다. 이제 곧 쭈갑 시즌이 시작되니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장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일 쉽게 지갑이 열리는 것은 애기가 되겠죠. 예쁜 애기는 쭈꾸미보다 먼저 사람을 낳게 되니까요. 애기 하나 사는데 큰 부담 없는 가격이라 이래저래 챙기다 보니 조금씩 사게 되고, 컬러며 야광 유무며 이런저런 조건들을 고려하고 다른 분들의 카더라 통신까지 작용을 하니 어느덧 태클박스에 많이 모여든 애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거 뭐 낚시가 취미인 건지 애기를 사모으는 것이 취미인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애기는 넉넉하게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시즌 초기엔 과연 어떤 애기가 좋을까요? 물론 개체수가 너무 많은 곳으로 선장님이 잘 데리고 와줬고 날씨나 물때도 너무 좋은 날이어서 뭘 던져도 마구 나온다면 어떤 애기로도 잘 나오겠지만 반대의 조건이라면 어떤 애기가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루어 낚시의 루어 운용 기초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베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창 입질이 활발한 시즌이 아니라면 시즌 초반인 초봄이나 겨울 등의 입질이 약한 시즌에는 웜의 크기를 매우 작게 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무늬오징어의 경우를 보면 무늬오징어의 애기는 시즌 초반에는 주로 2.5호를 쓰고요. 중반에는 3호에서 3.5호를 쓰고 초겨울 등의 후반기에는 3.5호에서 4호까지도 쓰게 됩니다. 대충 이런 두 가지의 배경 지식을 통해서 가늠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즌 초반의 쭈꾸미의 경우에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몸보다 커 보이는 애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작은 애기에 대해 더 쉽게 올라타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날의 조건에 따라 사이즈와 상관없이 특정 애기에 미친듯이 반응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요즈리의 레이저 애기 같은 경우가 그럴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작은 애기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만약 같은 재질이나 같은 형태라는 조건으로 보자면 작은 사이즈의 애기 유리함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시즌 초반에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시넥스사의 쪼꼬미라는 애기였습니다. 저와 동승한 지인이 이 쪼꼬미라는 애기를 가져왔고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요. 매우 잦은 히트 빈도를 보고 쪼꼬미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네. 벌써 왔어? 쪼꼬미 애기. 역시 쪼꼬미인가? 쪼꼬미 반응 좋은데 진짜? 형 쪼꼬미 한두 번 흔들어주니까 그냥 물어. 쪼꼬미가 빠른가? 쪼꼬미 빠른데요? 교쿠웨이 필요 없네. 잘 잡네. 쪼꼬미 사야겠는데? 작은 놈에 나오나? 나도 작은 걸로 해서. 확실히 작은 루어가 더 낫다야. 이거 쓰세요. 작은 애기가 더 나아. 나도 지금 작은 애기로 잡고 있는 거야. 계속 작은 애기로 바꾸니까 확실히 조각은 낫네. 잘 잡아. 물론 쪼꼬미를 쓴 친구가 낚시를 잘하기도 하지만 시즌 초반인 이날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 쪼꼬미 얘기에 대해서 예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좋았는데 늦가을로 넘어가면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애기들을 많이 쓰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건 조금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시즌 초기에 작은 녀석들에게 사이즈가 작은 애기가 반응이 좋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애기들이 있는지 또 찾아봐야겠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애기들 중에 좀 작은 애기들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녀석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일단 작은 애기의 사이즈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사이즈의 애기들을 보시면서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리 레이저 미디엄 사이즈가 한 110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S 사이즈, 스몰 사이즈가 95mm 정도 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이 애기는 좀 더 작죠. 손피싱의 애기인데요. 손피싱의 애기는 또 이거보다 작은 90mm가 좀 넘는 95mm에서 90mm 그 사이 정도가 되죠. 사실 이 애기는 사이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부피가 좀 다르죠. 위에서 봤을 땐 비슷할지 몰라도 옆에서 볼 때는 또 부피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좀 작을 수 있죠. 손피싱 애기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레틀도 들어있고 이런 레이저도 돼 있는데
이 사이즈가 바로 75mm 사이즈더라고요. 작은 애기의 기준을 이 정도 사이즈로 정하고 이 주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삼고 첫 번째 비교할 제품은 바로 쪼꼬미 애기입니다. 시넥스사의 쪼꼬미 애기, 굉장히 디테일도 훌륭하고 이미 많은 분들한테 좋다는 평을 많이 받은 그런 애기입니다. 사이즈 기준을 재보면 이 제품이 바로 70mm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7cm 정도 사이즈고요. 제가 쪼꼬미나 갑오징어 애기들을 찾아봤을 때 이 쪼꼬미보다 작은 애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작은 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늘이나 전체적인 퀄리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애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야광이나 이런 부분 상태를 봐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죠. 바디의 야광도 훌륭하지만 지느러미 부분도 야광 처리를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완성도에 대한 부분은 후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미 플래시로 한번 비춰보면 후면하고 옆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 뒷부분도 굉장히 밝은 걸 볼 수 있죠. 시넥스에게는 사실 이 축광을 굉장히 잘 하고 나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뒷부분도 이렇게 잘 보이는 야광 처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모델별로 컬러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예뻐하는 색깔인데 사실 쪼꼬미 애기는 하나하나 따져봐도 정말 완성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기들 중에 작은 애기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치 애기들인데요. 자, 고추장 틴셀 이런 것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애기인데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 80mm 정도 됩니다. 꽤 크죠? 자, 그리고 하야부사 이 애기들 같은 경우가 약 70mm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약 쪼꼬미랑 좀 비슷한 정도 사이즈가 되죠. 자, 이 애기들 같은 경우도 저도 갑오징어나 쭈꾸미 할 때 물론 이제 한치 빼고도 구멍봉돌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많이 쓰곤 했었어요.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보여드리자면 저렇게 유격이 있는 봉돌 가운데 구멍이 있는 구멍봉돌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조리가 좀 센 날 이 제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봉돌, 구멍봉돌을 사용을 하면 저기에 애기를 달고 그리고 그 조리에 좀 태워가면서 바닥에 힘들게 붙어있는 녀석들을 꽂아내는데 쓰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치 애기 중에서 이 녀석들이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야마시타 제품이고요. 수평 드로퍼 70 말 그대로 이 70mm 사이즈죠. 7c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쪼꼬미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이 녀석들 보시면 한치가 이렇게 물어뜯은 자국이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녀석들이에요. 갑오징어 낚시할 때도 썼었고요. 제가 쪼꼬미가 없을 때도 쪼꼬미 대항마로 잘 썼던 좋은 녀석입니다. 듀엘 애기도 야마시타 제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죠. 80mm이긴 하지만 형태상의 느낌이나 볼륨감 같은 정도가 제품들이 좀 비슷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품들도 굉장히 운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자, 이 제품도 전형적인 한치액이죠. 야마시타 제품이고요. 수평 드로퍼 1.85입니다. 제품들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서 보셨던 그 손피싱의 애기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거의 같고요. 이 제품도 구멍봉돌을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리가 좀 셀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구멍봉돌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오모리그처럼 봉돌 쪽을 짧게 그리고 가지줄을 좀 길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만약에 너울이 있다면 너울도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구멍봉돌을 사용할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액션에 대한 연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얘기처럼 하단에 싱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더라도 제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적인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기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야마시타의 오빠이스테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한치스테죠. 이번에 한치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썼던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하죠. 7cm 안쪽입니다. 6.5cm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가 재밌었던 것은 바로 이 재질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감이 이렇게 해서 온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요. 약간 젤리 같은 느낌?
자, 이것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앞서 보셨던 애기들처럼 구멍봉돌을 활용을 하면 조금 이것도 바닥에서 어차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쓸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쭈꾸미 낚시는 바닥 쪽이 좀 여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은 애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잘 썼던 애기들 중에 구멍봉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하야부사라는 애기도 잘 썼는데요. 하루 중에 어떤 지역에서 입질은 뜸하고 물이 좀 흐른다 싶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잘 쓰곤 했습니다. 아마 한치 애기들 중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좋은 녀석들이 있죠. 한치 낚시에 있어서의 오므리기처럼 봉돌 쪽을 짧게 하고 가짓줄을 주는 형태로 이런 종류의 한치 애기를 쓴다든지 구멍봉돌을 쓴다든지 하면 반응이 좋으니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정일 뿐이지만 루어 낚시에 루어 운용에 관한 기본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해 봤고요.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바로 이 작은 친구들을 투입해서 사부님들께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일단 선상낚시는 9월 2일 출조를 예약을 해뒀는데요. 이번에 사부님과 함께 준비한 각기 다른 브랜드의 새로 영입한 로드의 비교와 그리고 애기 사이즈의 비교까지 재미난 비교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쭈갑 시즌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